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의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중국 시장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다. 기계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업종인 것 같아요. 네. 기계업종의 주요한 어떤 데이터들의 개선세들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건설기계 업종의 대표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굉장한 중요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월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106%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1월 달에 중국 쪽에 판매하는 부분이 16,000 지금 26대인데요. 작년에 1월과 2월 달에 합친 수치가 14,000대 정도의 초반이었던 거 본다고 한다면 올해 1월 달에 판매 대수가 작년 1월과 2월의 합산치를 벌써 넘어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그 2월 초부터 시작된 중국 쪽에서의 그 코로나로 인한 중국 쪽에서의 판매 감소 영향도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 1월의 판매량이 작년 1월에 100% 이상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 1월 중국의 춘절이 작년 1월이었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1월과 2월 달에 합친 수치를 좀 놓고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작년 1월과 2월 달의 합산 수치를 이미 올해 1월 달에 넘어섰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 굴삭기 판매가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1월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반기 때는 이런 분위기가 1월에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작년 말부터 좀 시작됐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 어떤 기계 업종을 가장 크게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 굴삭기나 여러 가지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건설기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이 현대 건설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 어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줄어드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국의 1위 업체죠. 써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크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그 중국 써니의 업체 선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크게 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 쪽에서도 그 전에 어떤 로컬 업체들에 대한 그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도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이 이런 그 M&A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통합적인 어떤 슬림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구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도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중국 시장의 호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블루웨이브와 같은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장은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중국과 어떤 글로벌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이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조금만 모멘텀이 더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어떤 건설기계 업종들이 좀 사이클을 많이 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꾸준한 우상향 부분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 상반기에 빠르게 글로벌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기계업종도 그렇고 그 이후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재 이 구간에서 경기 회복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기계주 중국의 지표 개선세를 통해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승 예상 업종 기계주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하락 예상 업종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하락 예상 업종 상황을 지켜보자 신재생 에너지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뭐 정전 사태 지난주에 어떤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큰 어떤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뭐 텍사스주 안에서도 이 정전 사태의 원인이 이 풍력 발전기가 얼어붙어서 이런 정전 사태가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그 풍력 발전기에 대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일반 가스 발전기가 이런 그런 한파에서는 얼어붙은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풍력 발전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시기상조고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계속 바뀔 수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텍사스 안에서도 이 풍력 발전 비중은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풍력 발전 쪽으로 몰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뭐 결론으로 이런 이미 악재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비롯한 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한테는 투자 심리가 나빠질 가능성은 추후에도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는 또 작년에 어떤 바이든 정부의 대한 그 선거를 미국 대선 전후로 신재생 에너지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프라에 대한 그 정책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추후에도 계속 나와지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그 미국 정부에서도 가속도를 지금 붙이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계단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이 어떤 이 풍력 발전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는 상당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전과 같이 드라이브를 못 거는 이유가 계속 미국에서도 이 의문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텍사스에 이 정전 사태가 나와주면서 이런 그 그린 뉴딜에 대한 그린 뉴딜에 대한 약간의 좀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몫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3월에 1.9조 달러의 미국의 경기 부양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분산형 원전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텍사스 정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을 투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그전에 작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장밋빛 전망보다도 구체적인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풍력 업체들 말씀드렸듯이 텍사스 정전 사태에 어떻게 흘러갈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관심을 좀 약간의 그전에 긍정적인 전망보다도 좀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지금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20%가량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에 4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또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소식이 있으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미국 내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논란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의 끝도 결과도 잘 지켜보면서 신재생 에너지주 당분간은 좀 하락을 예상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주 가운데서 주실 건가요? 어떤 종목이죠?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진성 TC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뭐 롤러나 어떤 트랙 롤러 같은 이 굴삭기 쪽에서 부품도 있겠고 여러 가지 건설계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 4분기 때 실적이 매출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6개 분기만에 그 성장성을 역성장을 끝내고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때는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뭐 환율에 대한 상승 부분도 있었고 과연 이제 어떤 이 건설기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하반기 때에 대한 4분기 실적이 이 진성 TLC의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지만은 지금 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면서 아직까지 주가에는 지금 크게 반영이 못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올해 분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1분기 실적의 플러스 전환과 함께 2, 3분기 때도 이 건설기의 업황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딘성 TC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두산인프라코뿐만 아니라 뭐 캐터필라, 존디어 같은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의 다양한 점 같은 경우에도 진성 TC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진성 TC가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한 9.3배의 PER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 업체들이 글로벌 건설기계 평균으로 봤을 때도 PER이 18점 후반대를 기록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진성 TC의 주가가 지금 현재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생산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요 확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이 진성 TC의 어떤 자체적인 전망은 밝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평가 구간과 함께 이 진성 TC의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을 드리겠지만 12,500원에 갔을 때 어떤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보다도 12,5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과 함께 보유 관점을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1월 중국 굴삭기 판매 호조세에 따라서 기계주의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고요. 신재생 에너지주는 텍사스 정전 사태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으로는 4분기 실적이 선전했고 해외 기계 건설 업체들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돋보이고 있는 진성 TC를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